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400만 원대의 예물 세트를 못 해준다고 해서 파혼합니다. 저의 결혼은 요즘 다들 외치는 반반 결혼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자로 잰 건 아니고 둘의 상황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직장, 연봉도 비슷하고 집을 살 때도 각자 살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넣었는데 그 금액도 비슷합니다. 모은 금액도 비슷하고 결혼 비용도 반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예물로 차를 해줬습니다. 이사 가면서 신혼집과 제 회사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타던 차를 팔고 거기에 보태서 국산 신차를 계약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원래 차가 없던 남자친구가 매우 기뻐했고 저도 큰 선물을 해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결혼식이나 프로포즈에서 크게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명품이나 결혼 핑계로 이것저것 사고 먹고 노는 짓은 안 했고요. 그런데 제 로망이 품질 좋은 예물 세트였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라인으로 맞추는 거요. 이 부분은 차 계약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차를 계약하고 며칠 뒤 제가 예물을 골라서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른 제품은 완전 데일리는 아니지만 좀 꾸미는 날이라면 평소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4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약속한 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며칠 뒤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잡은 약속날 또 연락이 와서는 정말 미안해. 급하게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 또 못 가겠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꼭 가자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확히 날도 잡지 않고요. 그렇게 약 열흘가량이 늦춰졌습니다. 열흘 동안 남자친구를 못 봤어요. 2년 정도 만나면서 그 정도로 오래 특별한 일도 없이 만나지 않은 건 처음이었어요. 이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주말이 돼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물샵에 가자고 말하기도 모호했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애 같고 남자친구가 먼저 가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하는 내내 뭔가 회피하는 사람처럼 강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고른 주얼리 제품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제야 그냥 주얼리는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신부로서 원하는 게 딱 400 몇십만 원이었는데 그걸 못 사서 서운한 건 둘째 치고 차 계약 전날까지는 그래 그거 사자 하다가 딱 계약하고 오니 만남 피하면서 말 바꾸는 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힘들다고 말하던가요. 그리고 남자친구 수입이며 저축한 금액 등을 생각하면 그 정도 예물로 못할 것도 아닙니다. 남자친구 하는 말이 솔직히 그거 실용성도 떨어지잖아. 그런 비싼 주얼리 사봤자 하지도 못할 거 왜 굳이 사냐. 결국 집에만 모셔두는 경우가 허다하대. 우리 그걸로 집 대출을 갚자. 아니면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자.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충분히 평상시에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제 입장을 이해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내가 해준 차도 취소하고 대출금으로 넣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는 어차피 둘이 같이 쓰는 거랍니다. 그런데 전 회사가 가까워져서 결혼하면 오히려 지하철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또 차는 제 의견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게 남자친구가 고른 차입니다. 물론 같이 탈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계약할 때도 그냥 남자친구 선물로 생각했지 침대처럼 같이 쓸 혼수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가 안 해주겠다면 내 돈으로라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왜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려 하냐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집 대출이 우선인데 왜 그깟 보석에 헛돈을 쓰냐고 하네요.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메리지 블루에 걸리는 것처럼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하네요. 자기 말대로 하는 게 나중에는 잘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이날은 대판 싸우고 집에 갔습니다. 데이트할 때 뭘 먹거나 어디 여행 갈 때도 과하게 구두쇠처럼 굴고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진 않았던 사람이라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말했어요. 그럼 오빠 차도 취소하고 내 취향도 반영하고 조율을 좀 하는 게 어때? 가격도 좀 더 낮춰서 다시 계약하자.
그리고 내 주얼리도 사고. 그러자 절대 안 된다며 그깟 액세서리 못 사게 했다고 악감정으로 이러는 거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냐 하더라고요. 생각해봐. 이게 공평한 거야? 나는 결혼예물 400도 못 쓰는데 오빠는 거의 4천 가까이 쓰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오빠 말대로라면 차도 최대한 절약해서 집 대출로 넣는 게 맞지 않아? 하면서 유치하게 싸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어린이처럼 구냐,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니까 남들한테 과시할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러고요.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건 못 버리고 나한테만 근검절약을 강요하는구나, 정말 이기적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예물로 주도권을 주려는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가 평소에 자기 취미에 1, 20씩 쉽게 쓰던 것, 최상급 용품들 한 번씩 지르던 것, 기분 따라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등 일부러 외면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자기 회사 여자 동료가 고급 호텔이나 명품을 인스타에 올리면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던 것도요. 저도 그런 과시적인 소비 싫어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와이프가 되면 저도 자기의 이중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였나 봐요. 결국 파혼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게 말이 되느냐며 난리였어요. 결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 겨우 그 액세서리 때문에 결혼을 무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차값이 아까우냐 등. 저도 파혼의 발단이 주얼리 세트라는 게 어이없긴 합니다. 이렇게 파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직 실감이 안 나긴 해요. 이번 주말에 차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알게 된 이상 기분 좋게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의 로망 있는 부분에는 인색하고 냉정하게 구는 남자친구라면 결혼해서는 더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결혼을 얼마나 쉽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4천짜리 하면서 400에 발발 떨고 생 난리를 펴요? 가정교육도 못 받고 학교교육도 제대로 안 된 듯 하네요. 조상님이 쓰니 구해주시나 봐요. 얼른 차부터 계약 해지해요. 다시 사과하고 어쩐다 해도 이미 뱉은 말들은 계속 생각날 거고 그게 본심이에요. 댓글 2. 당장 차 계약부터 취소하고 이제라도 그런 찌질 쪼잔남이랑 헤어진 걸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는 당연하듯 받아먹고 님이 바라는 건 사치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놈이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님이 생각하는 그 느낌, 그 촉, 그대로가 그놈 찐 실상이에요. 결혼하면 더해요. 두 번째 사연. 남편이랑 어젯밤 대판 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결혼 10년 되었는데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적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사적으로 남편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어서 전 아예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몇 년 동안 내내 말했습니다. 진짜 진저리가 날 정도라서요. 예를 들어 오늘 옷 예쁘다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거짓말이라면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는 게 숨이 막히다라고 몇 년 동안 내내 말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술자리가 있었고 다른 부서 남자 직원이랑 마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냐니까 모른다고 그 직원이 주최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술 많이 마셨어? 남편이 주량이 엄청나게 약해서 물어본 거예요. 숙취 해소제가 필요한가 해서요. 맥주 딱 2잔. 에? 무슨 맥주 2잔 술 냄새가 아니고 완전 소주 2병 술 냄새가 나. 진짜 심해 술 냄새. 술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해서 한 말이에요. 몰라. 왜 그러지? 아니 맥주 2잔이 아니라고. 소주 마신 거 아니야? 아 사실 맥주 2잔이라는 게 500cc 2잔 1000cc 먹긴 했어.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지. 내가 계속 술 냄새 난다고 하면 평소보다 좀 많이 마셨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맥주 2잔이라고만 한 건데. 그러니까 내 의도는 알잖아. 맥주 2잔 냄새가 아니라서 많이 마셨느냐고 물은 건데. 그럼 그냥 많이 마셨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글라스 맥주로 2잔 마신 것처럼 얘기해? 알겠어. 많이 마셨어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것도 거짓말이 싫은 건 자기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한테 자꾸 날 기만하는 게 싫은 거라고. 그러다가 누구랑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마셨느냐고 했어요.
평소에 주량이 정말 맥주 한 병이에요. 몇 명이나 모였길래 신나게 마셨어? 이렇게? 그냥 7명 정도? 멤버가 누군데? 그냥 그 남자 직원 부서랑 우리 부서. 아까는 근데 왜 모른다고 했어? 이미 알고 있었잖아. 여직원 2명도 같이 마신다는 거. 그랬나? 내가 오늘 누구 모인다고 안 했었나? 아까 전화로 주최자가 본인이 아니라서 누구 모이는지 모른다며? 내가 그랬어? 아, 여직원 우리 부서 2명도 모였었어. 왜 그 얘기를 안 해? 남편이 여직원들이랑 술 마시고 남자 직원들이랑 마셨다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뭐라고 안 할 테니 솔직하게만 말하라고 했어요. 속는 느낌 싫다고. 아니, 누구랑 마시는지도 얘기해야 해? 그게 아니고 구성원을 알면서 왜 여직원 있으니까 모른다고 거짓말했느냐고. 자기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둘러댔나 보지, 트라우마로. 왜 맨날 내 탓이야? 본인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솔직히 말하라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여직원 있는 게 문제랬어? 난 왜 부부끼리 누구랑 술 마시는지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숨 막혀. 애초부터 거짓말을 안 했음 나도 안 궁금하지. 그리고 설사 궁금하다 하더라도 부부끼리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해? 부부가 무슨 맨날 애랑 부모님 얘기만 하냐? 아니면 밥 얘기하냐? 사소한 얘기할 수도 있지. 왜 자꾸 숨기냐고. 요지는 정말 백색의 거짓말도 너무 싫을 정도로 남편 거짓말이 싫은데 이 사람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퇴근 전에 회사에서 분명 햄버거 팀원들끼리 모여서 먹은 거 아는데 집에 와서는 안 먹었다고 거짓말. 또 다른 예로는 아까처럼 술 많이 마셔놓고 딱 한 잔 마셨다고 거짓말. 어떤 날은 여직원들 있는 술자리에서 남자 직원만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은 제가 여자들만 있으면 예민해지고 잔소리하고 의심하니까 싫어서 그냥 여직원들 있으면 술자리에 여직원들 온다고 굳이 말하긴 싫다는 거예요. 전 솔직하게 살라는 거고.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후기. 댓글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시네요.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제 편을 거의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조언해주신 부분들 곱씹어 보았네요. 그동안 서로의 관점에서 불만이 쌓이다 보니 정작 자신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언해 주신 대로 부부 상담 예약해놨어요. 거짓말을 달고 사는 남편도 꼬치꼬치 캐무는 아내도 비정상이니까요. 저 역시 너무 이 부분에 감정을 쏟지 말아야겠어요. 어쩌면 제가 자꾸 깊게 물어보니 더 말하기 싫은 걸 수도 있겠네요. 댓글 보고 그 생각 처음으로 해봤어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근데 저런 거짓말이 정말 화가 날 정도인가요? 500cc든 글라스든 부전은 맞는 거잖아. 별거 아닌 듯 그냥 남편은 내뱉는 말인 것 같은데 피곤하게 하나하나 간섭하지 맙시다. 사실 누가 더 잘못했느냐고 물어봤으니 하는 말인데 와이프 잘못이 큰 것 같아요. 둥글게 삽시다. 같은 여자인데도 숨 막혀요. 맥주도 많이 마셨다고 이미 눈치챘으면서 말하라고 계속 그러고 부서 회식했다고 했으면 이미 부서에 여직원 있는 거 쓰니도 알았잖아요. 근데 여직원도 있었어 라고 말을 끝까지 들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댓글 2. 저도 처음에 쓴이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굳이 괜찮다는데 왜 속이지? 나중엔 기분까지 나빠지고 기만 하나? 생각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오, 술량을 그렇게 속이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왜 거짓말하냐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쳐다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어차피 난 상관없었는데 뭔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남편도 뭔가 추궁당하는 기분에 속이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묻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그 착한 거짓말에 대한 감정 낭비가 싹 사라졌어요. 가끔 눈에 보이는 거짓말 해도 그냥 속으로만 웃기시네 하고 말고 겉으로 그래 잘했다 해주고요. 술자리 여자 직원 문제는 저도 좀 싫어서 근데 그런 일은 걱정할 일 없게 해주는 사람이라 그 외의 건 그냥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 나중엔 점점 줄어들고 요새는 그냥 솔직하게 얼만큼 먹었다 얘기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